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여러분. 어젠 제가 그 손석희 JTBC 사장 쪽이, 물론 고소자는 손석희 씨가 아니고 법인 JTBC인데, 이제 저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를 받으러 피의자 신분으로 한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느라고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 방송 아마 올라가면은 바로 방통심의에서 그 비슷한 부분을 지금 아마 징계회의가 있거든요. 그걸 다 보고 내일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상황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모 독자님께서 이 손수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무실로 가져다 주셨는데, 이게 떡입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직원들끼리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젯밤 그 대선 후보 토론 많이들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생방으로 안 보고 이 핵심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뭐 크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그런지 이슈가 되는 부분만 따로 좀 보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죠.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토론회 때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잖아요. 홍준표 후보 토론 태도의 문제점을. 그게 이제 아마 미디어워치 TV에 올라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더 증폭이 돼서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전혀 이 공격수로서 보수 결집을 시킬 능력이 없다는 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 버린 토론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건 뭐 거의 대한민국의 주적임이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토론회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사기 탄핵의 주적이죠. 지금 한 주적이 이슈가 돼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기 탄핵의 주적인 유승민 씨가 홍준표의 그 무능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이 안보 이슈를 오늘부터 주도하면서 보수에 다시 영웅으로 등장하는 황당한 사태가 좀 벌어진 거죠. 저는 이거 홍준표 씨의 이 죄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문재인부터 이야기를 하죠. 전 이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문재인하고 만약에 우리 당에 조원진 후보가 붙었으면요, 저런 거 한 두세 개 정도는 준비했을 거예요. 문재인 쪽의 이 정서나 심리와 이 좌익 종북 편향 이념을 정확히 꿰뚫고 분명히 이 질문 던지면은 북한은 우리에게 주적이란 말을 못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던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박지원이요, 보세요. 오늘 당장 박지원 씨가 문재인 씨를 욕하면서 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 못하냐. 자,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뭐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차이 있습니까?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이 미치도록 속으로 좋아도 김정은 개새끼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한테는 저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이니까. 실제로 전두환도 찬양했다가 갑자기 김대중 찬양했다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김정은 찬양했다가 트럼프 찬양했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 문재인은 강한 이념성, 그것도 편향된 북에 대한 충성도에 가까운 이념성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걸 유승민이 간파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같은 사람 보세요. 남침 북침 물어보잖아요. 남침이 맞냐? 답 못하잖아요. 그냥 실제로는 미군의 북침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의해서 그 남침 당연히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처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답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씨는 거의 그 수준인 겁니다. 이 통합진보당하고. 끝까지 유승민 씨가 한 5번, 6번 물어봤죠. 끝까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 이념적 훈련된 사람 겁니다. 이념적 트레이닝 된 사람이에요. 자다가 때려서 물어봐도 답을 안 하도록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아마 오전에 KBS인가요? 어디 나가서 좀 얘기하는데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주적이다. 주적이기도 하지만은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 애매하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 이 정도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념으로 완전히 골수가 돼 있다는 거죠. 안철수만 정도의 발언 립서비스잖아요. 이 정도 립서비스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건 대한민국의 주적이죠. 대한민국의 주적. 저는 사실은 만약에 조원진 후보가 토론 나갔으면은 문재인 씨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제가 아마 조원진 후보에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제거작전 할 수 있냐? 그 상황 따라서 김정은이 핵폭탄을 지금 누를 상황까지 왔을 때 미국과 함께 김정은을 제거작전 들어갈 수 있냐? 저는 이제 물어봤을 때 문재인 절대 김정은 제거할 수 있다고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절대 그 말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겠죠.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김정은을 설득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죠. 그 말 못 할 겁니다. 김정은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말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인가요? 그런 거를 툭툭툭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게 보수의 정치적 리더입니다. 그 점에서 유승민 칭찬받을 만해요. 어제 토론회는. 근데 홍준표 뭐 하고 있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토론회 중에서 똑바로 이슈 맞는 게 하나라도 있냐.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내고 공격 다 빗나가고 가다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격 이번에 또 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640만 불에 대해서 노무현이 뇌물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건 이슈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640만 불 먹은 거 맞다.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내가 후보 사퇴하겠다. 문재인 씨는 어떻게 책임지겠냐? 문재인 씨 그냥 그럴 리 없다. 끝났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무현이 630만 불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더 못 끌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이 논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 1차 때도 그걸로 안 먹혔는데 또 안 먹히는 공격을 두 번을 했다. 저는 이건 좀 제가 순수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 걸 보면은. 이렇게 공격하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노무현은 자기가 안 먹었다고 얘기하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은 일단은 안 먹었다는 전제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거 노무현이 먹었다고 밝혀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먹은 사람 자체가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럼 먹은 게 발견된 거는 권양숙 아니에요. 권양숙이 먹은 거 문제 없냐는 겁니다. 왜 계속 노무현을 끌고 들어갑니까? 홍준표 씨는. 권양숙이 어디서 먹었어요? 청와대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 안에서 영부인이 100만 달러 처먹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왜 이거 못 물어봐요? 이거 왜 못 물어봅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요. 유여애 교수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준길 대변인하고 변한봉 변호사가 저보다 더 상세하게 이 노무현 가족 뇌물을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정보를 주고 있을 텐데 왜 문재인을 전혀 궁지로 몰아넣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자꾸 이 640만 달러를 남발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요. 더 가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 오니까 이분이 겁을 먹었구나, 문재인한테. 문재인 씨는 막 화를 내거든요. 제가 이 표정을 봐도요, 지금. 너희들 나 지금 열받게 하면은 내 정권 잡으면 다 죽여. 지금 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굴에서. 홍준표 후보 지금 뇌물죄로 대법원 지금 거의 가 있죠. 자, 문재인한테 찍혀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교체가 10월입니다. 10월이에요. 바로 대법원이 문재인 영향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뇌물죄 징역으로 때렸다. 안 그래도 지금 경남지사도 이제 그만뒀죠. 그거 뇌물죄 그 징역형 받아버리면은 선거 출마도 안 되고 이제 정계 은퇴해요. 자기 목줄 잡혀있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 될지 모르겠지만은 홍준표가 안 될 건 제가 확신하는데 다음 대통령 누구한테라도 홍준표 씨는 목줄을 잡혀있는 상태인 겁니다. 안 찍히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재인한테. 문재인이 저렇게 노무현 가지고 640만 불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건 정말 아주 괘씸한 수준인 겁니다. 책임이 있어요. 노무현 죽음에.
권양숙 가족, 노무현 가족 해먹은 거에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이 화를 내면은 홍준표 후보는 실실 웃으면서 뒤로 빠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겁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이 피해가 안 가는 공격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유승민 후보가 사실 굉장히 맹활약은 했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북한 김정일에게 UN 북한 인권 결의안을 물어봤니 안 물어봤니 가지고 한 7, 8번을 치고 받았어요. 유승민하고 문재인하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유승민 씨 공격이 좀 빗나간 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3차례 회의를 거쳐서 자기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지 못하고 결국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서 이 국정원과 함께 한번 북한에 물어봐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게 송민순 장관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 원래 입장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라든지 자기 측근들이 물어본 적 없다. 물어본 적 없고 그냥 일찌감치 결정했는데 송민순이 하도 끝까지 반발하니까 한 5일 정도 뒤에 이 싱가포르, 에이펙인가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은 에이펙 회의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서 결정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술이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송민순이 얘기하는 거랑 문재인 측근들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건 맞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갔냐. 청와대 기록물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랑 유승민 후보랑 둘이 협공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둘 다 공격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진술이 어긋나니까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 기록물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 서별관 회의에서 했었고 에이펙 때문에 싱가포르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최종 결정은. 이게 회의록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회의록 가지고 결판 안 납니다, 이거. 홍준표 후보가 전혀 모르고 헛소리 한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회의록은 지금 현 정권이 갖고 있을 테니까 아무 때나 공개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냥 바로 깨갱해버렸고 유승민 후보의 공격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2월에 썰전에 나와가지고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문재인 후보의 이 첫 반응은 아예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썰전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둘이 이제 치고받는 거죠. 유승민과 이제 문재인이. 문재인은 그냥 국정원을 통해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찬성했을 때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봤을 뿐이다.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게 북한에 물어본 거지 뭐냐. 저는 이게 빙빙 돌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유승민 후보도 거기서 한 2-3발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북한의 반응을 체크했든 물어봤든 확인했든 미리 이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체크한 거냐 아니면은 북한을 체크한 다음에 결정한 거냐. 이게 송민순 해고로서 팩트 핵심이거든요. 언제 결정 사안이. 그래서 문재인 측근들은 이게 아마 2007년도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일 겁니다. 16일 이때 일찌감치 결정 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송민순은 아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20일에 결정 났다.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언제냐 결정 시점이. 국정원 통해서 북한을 체크한 다음이냐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은요. 어떻게 답을 하게 되냐.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모른다고. 지금까지 본인이 이 프로세스뿐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왔거든요. 이걸 끌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를 2개를 짚어서 둘 중에 뭐가 진실이냐 물어봐서 문재인이 모른다 그러면은 그럼 당신의 그 당시 입장은 뭐였냐 쭉쭉 해가지고 사실상 문재인이 침해라는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이거는. 왜냐 홍준표 후보 말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송민순주가 둘 중에 누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공격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던 문재인은 그걸 다시 끄집어가지고 그걸 공격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는 아예 공격을 못했고 문재인에게 오히려 면접을 줘버렸고 유승민 공격도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번 3차 토론회 때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재인이 기억이 안 난다로 끌고 들어가야 될 공격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 정도의 이제 문재인 공격인데 참 안타깝죠. 만약에 우리 쪽 조원진 후보가 토론 나갔으면요, 이거 제가 그냥 촥 뽑아가지고 아예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다시는 문재인 입도 못 벌리게 할 수 있는 건들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중요한 것들을 그나마 유승민 후보가 한 건 정도 터뜨린 거고, 홍준표 후보는 완전히 기회를 날려먹은 겁니다. 두 차례 토론에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수준이 아니고 유승민에게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 유승민 후보가 우리 새누리당의 논평을 보고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했거든요. 우리 당의 논평만 지적한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 윤리위 규정에서 이 22조에 금품수수나 정치자금 문제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당원권 정지든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리려면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데,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걸렸을 때는 소명 없이도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인 거예요. 이거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뇌물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뇌물죄로 기소된 그날 바로 이철우 사무총장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자기들이 박 대통령 측에다가 소명을 요구했으면 박 대통령이 소명 요구해서 윤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가 이 당원 22조거든요, 윤리위에. 그러니까 이철우 사무총장이든 정우택 비대위원장이든 홍준표 후보든, 야, 이 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한 장 안 먹었는데 이 기획 탄핵,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의 희생자다. 이건 우리가 소명을 듣겠다. 그렇게 쓰면 소명 듣고 당원권 정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성명서에.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했겠죠. 그 사람들이 당원 몰랐겠어요. 일부러 안 하고 그냥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홍준표와 이 당직자들이. 근데 홍준표 후보는 아예 성완종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역시 기소가 돼서 당원권 정지가 되고 1심에서 징역형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는 혜택은 최고의 의결인데, 아니, 특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홍준표 후보가 억울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풀어준 게 아니고, 그냥 대권 출마하라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아무런 뭐 그런 거 참착 사유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성명서를 냈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거의 우리 거를 거의 읽었죠. 아니, 당신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당원권을 회복시켜가지고 출마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당원권 정지를 시켜버리고, 이게 형평성이 맞냐. 자, 홍준표 후보는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실실 쪼개면서 무슨 당신 이정이냐, 주적은 적이다, 주적은 뭐 문재인 가리키면서, 이게 지금 보수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서 할 태도입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된 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왜 나는 특혜를 받았고 박 대통령은 왜 그냥 당원권 정지시켰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요? 이거를?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당원권 정지를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막고, 이건 잘못된 기소니까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 누명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정상이죠. 그렇게 했으면은 유승민이 이런 식의 질문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를 못하죠, 이랬으면은. 근데 유승민도 제가 이 부분은 참 한심한 게, 사기 탄핵의 주 범위자 주적이 누굽니까? 저는 문재인 안철수라 보질 않아요. 사기 탄핵의 주적은 유승민과 김무성입니다. 이 둘이 없었으면 절대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욕심으로 탄핵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주도해서 대통령 목을 치고 이제 대통령은 감옥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유승민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이 감옥까지 갔는데 홍준표 앞에 두고 왜 박 대통령 당원권을 정지시켰냐? 감옥을 보낸 장본인이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당원권 정지뿐 아니라 아예 제명시켜야지 왜 이렇게 약하겠냐. 이게 맞죠? 유승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 유승민의 이번에 홍준표에 던진 질문은 정도에 어긋난 질문입니다.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홍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건데 박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표 좀 더 따려고 그걸 대통령을 이용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질문하려면은 당장 당원권까지 박탈시켜라. 당원권이 아니라 아예 제명시켜버려라. 이렇게 질문 나가야지. 장난을 친 겁니다. 근데 그 장난에 홍준표가 답변 하나 못하고 해롱해롱 되면서 이정희 타령이나 해대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워낙 중요한 건인데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이 탄핵하는 대통령 문제를 저렇게 술집 만담처럼 넘어갈 수 있냐? 이게 보수에 걸맞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심상정하고 유승민한테 거의 난타를 당했는데 그 설거지는 여자들만이 하는 거다. 뭐 하늘이 점지해 준 거다. 그 말 할 때 이미 끝난 거죠. 그 말 할 때 이미 이건 얻어 터지게 돼 있는데 그 해명하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그 말 뱉은 다음에 해명한다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데 스트롱맨을 팔다가 스트롱맨을 좀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설거지는 여자가 한다 그랬다 하니까 유승민한테 제대로 먹었죠.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라면 안 끓이면 그게 스트롱맨이냐. 완전 병신된 겁니다. 완전 병신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보수의 마지막 희망? 저렇게 완전 동네 바보 형처럼 얻어맞고 다니는데 토론에서 저는 어제 토론 보고 이거 완전히 끝났다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제 5월 9일까지 토론 나올 때마다 호구됩니다. 호구돼요. 그냥 데리고 놀면서 그냥 마음대로 차면 되는 그 수준까지 끌려 다니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뭐 노회찬 씨가 이 라디오 나와서 그러네요. 홍준표는 이제 포기한 것 같다. 어제 토론하는 거 보니까 대선 포기한 것 같다. 그냥 동네 샌드백 되겠다. 저는 그 상을 듣고 홍준표가 동네 샌드백이 되는 이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자기에게 앙심을 안 품게 하겠다. 그쵸? 문재인, 안철수가 들어와도 대선 기간 내내 동네 샌드백 되면은 열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안철수 입장에서. 그럼 뭐 굳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바로 한 4개월 안에 대법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저 친구 뭐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샌드백 신세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노회찬 의원 말대로 대선 포기하고 차기 대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보이겠다. 자기가 샌드백이 되면서. 저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에게는 교묘하게 면죄부를 주고요. 교묘하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 한두 번이. 교묘하게 공격하는 듯 하면서 면죄부를 줍니다. 640만 달러도 그렇지만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된다는 게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문재인에게 완전 면죄부 줬어요. 현 정권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아주 저는 이거 검사 출신이 저렇게 멍청할까? 저렇게 공격하는 것마다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계속 공격만 할까? 저는 그래서 홍준표 씨는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사익이에요. 뭐 우리 조원진 후보는 뭐 당권 장악을 위한 거, 당권 장악 문제가 아니고 차기 정권에 안 지키겠다. 그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요, 뭐 문재인이 되니 안철수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승민이 보수의 희망으로 올라오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더 끔찍한 사태입니다 이거는. 무슨 주적이 뭐냐 그러고 있는데 이 홍준표의 줄선 이 권력 해바라기들이,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확정됐어요 어제 토론으로. 앞으로 그리고 아마 홍준표는 기대할 것도 없고 유승민 쪽에서 이거 그냥 줄기차게 물고 늘어질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또 유승민은 또 사퇴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 바른정당의 김무성 패거리들한테. 그럼 유승민까지 아웃되면은 문재인 저거 누가 물고 늘어집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유승민을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홍준표요, 보수의 주적이에요. 보수를 대표해서 토론에 나가서 바보 동네 형처럼 얻어맞고 다니고
대한민국의 주적에게 계속 면죄부를 주는 발언하고 이게 주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주적 끌어내려야죠 당연히. 거의 스파이 수준인데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자, 유승민은 뭐냐. 유승민은 사기 탄핵의 주적. 그러니까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고 창당한 새누리당의 영원한 주적이에요. 저기는. 저긴 영원한 주적입니다. 셋 다 주적이에요. 셋 다 주적입니다. 주적이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틀린 거죠. 유승민에게 주적은 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홍준표 씨는 당신은 내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적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토론을 헤매고 다니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제 주장에 대해서 주적은 문제이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셋 다 주적입니다. 셋 다 주적이에요. 유승민, 홍준표, 문재인 셋 다 주적입니다. 셋 다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고 셋 다 척결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를 사퇴시키지 않고 5월 9일까지 간다?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 플러스 유승민이 이제 보수의 리더가 돼서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는 세력들을 초토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초토화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